장관님, 예. 제가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와서 첫 국감 준비를 하면서 네. 사회적 약자 보건의료 또 복지 사각지대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심각성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나타난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 내진 충격적인 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춘숙 의원님이나 김원희 의원 얘기하셨던 의료 진짜 필수 의료 요원이 부족한 데서 오지만 거기를 해결하려면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서 오늘 먼저 첫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18년째 동결입니다. 의사. 네. 그렇죠? 2035년이 되면 2만 7천 명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근데 앞서 저희 장관님께서 의원님들 질의에 의지를 갖고 조만간 의사 늘리겠다 하는 그 정원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네. 근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512명 확충 예정 이런 식으로 언론에 지금 막 인터넷에 뜨는데 가짜 뉴스인가요? 그거는 지난 5월인가 뭐 어떤 특정 신문에서 지금 네. 제안돼서 저희가 그거는 오보라고 오보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건복지 감사를 한 중에 그게 따서 오보길 다행이고요. 한쪽 언론에서는 또 1,000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000명도 절대 부족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보건복지부가 의사들 단체에 그야말 맞다나 그 무소불위의 그런 단체 정원을 못 내렸는데 국민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저는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 정원을 왜 확대해야 되는지 사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해서 많이 아셨지만 소아과를 전공한 전공의가 줄어들어서 신생 집중치료 직격다 받은 거 많은 언론에 나왔죠. 네. 그거는 신규 의사가 절대 부족해서 그럽니다. 앞에 그 화면을 좀 봐주시면 현재 정부가 전공의 전국 50개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28명이 2022년 6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심지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전국에 13군데나 있습니다. 미소가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이상아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아이들이 큰 문제는 병상이 있어도 아이들 돌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두 번째는 의사 및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의료 인프라 열악으로 인해서 서울로 원정 진료를 받은 국민들이 5년간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인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서울을 비롯해서 전북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1,000명당 2명 미만입니다. 의사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강기훈 의원님께서 창원 얘기를 하셨는데 창원도 이 2명이 안 됩니다. 환자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환자촌. 환자촌이요? 네. 저 이번에 국감하면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빅3 5개 병원 진료를 위해서 병원 인근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고시원, 고시텔 이런 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입원을 하기는 어렵고 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방들이 모여 있는 거를 환자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숫자에 빅5 병원에 암 환자 진료를 위해서 100만 명이 환자촌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빅5의 암치료 진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5개 종합병원에 있는데 그중에 지방에서 와갖고 환자촌에 거주를 하면서 100만 명이 이렇게 열악하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빅5 선호 현상보다는 의료 인프라와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 환자 암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데 1,000명 정도가 거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관님. 예, 고민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어린 소아암 환자나 70대 고령 환자들이 정말 의사들한테 3분 5분 받으려고 전국에서 오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환자촌에 더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필수 의료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공중 의료 보건의사 감소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년간 공보의가 500명이 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보의 기피 현상으로 보이지만 치과나 한의사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에. 다만 의과를 전공한 공보의가 800명이나 줄어서 그 영향을 지방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장관님, 네. 복지부 지침에서 농어촌 의료 취약진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보의 없는 보건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보건지소의 30%가 네. 공보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공보의를 갈 의사가 없어서 보건지소에서 어쩔 수 없이 지침 위반하고 농어촌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취업 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앞에 환자촌하고 지방에 대한 이거에 잠깐 좀 간단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수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의사 수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 뭐 근무 여건 개선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간의 그것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에 어떻게 필수 의료를 확충을 하고 지역 간 과목 간의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님, 네, 저는 정원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역의 인프라를 우리가 의료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말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듣기에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런 정책조차 없이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사 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전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의사협회나 앞서 만든 국민을 선택할 것이 이건 극단적인 얘기인데 언론에 보면 국립의대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진행 사항을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국립대학교 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뭐 거점, 그다음에 필수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도 뭐 지금 말씀하신 안도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점이 있고요. 하여튼 국립대학교 병원이 그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뭐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립대학교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료 공백이 국립대가 가는 걸로 인해서 일단 국민들께서 환자촌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존경하는 황기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